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0법칙은 어떤 거였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A와 C의 온도가 같으면 B와 C의 온도는 같다. 이게 연력학 제0법칙이었고 연력학 제1법칙은 오늘 지금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도 있다고 했는데 제2법칙은 물리학원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추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연력학 제1법칙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냐?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림이 나오는데 풍선을 그죠? 끓는 물 위에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풍선 속의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상승. 근데 우리가 기체 앞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온도가 결정한다고 했죠, 그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부피가 팽창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끓는 물이 이 풍선에다가 열 에너지를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했을 때 이 100 중에 30 정도가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변했으니까 델타 붙여서 증가하는 데 쓰였다면은 외부에는 얼만큼 일을 한 거야? 70의 일을 한 게 되겠죠. 만약에 100을 공급했는데 얘가 8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식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거꾸로 이 풍선을 얼음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처럼 기체가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며, 맞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며 하나의 개에 들어가거나 나온 열이 일과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어 전체 에너지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걔는 뭐예요? 풍선을 얘기하는 거죠. 풍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식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한번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에 공급한 열량은, 열 에너지는 뭐랑 같다?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깥에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 델타를 취해요. 변화량을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델타 U는 그냥 남는 거고, 자 2분의 3 숫자니까 안 변하잖아. 변하지 않는 값은 밖으로 나와도 되지. 그 다음에 몰수, 풍선 안에 닫힌 게죠? 풍선 안에 있는 게는 뭐야? 닫혀 있지. 이상기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지? 이상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나와도 돼. 기체 상수니까 나와도 돼. 남는 거는 뭐야? 델타 T가 되겠다. 온도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한 세트.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방정기식에서 PV는 nRT.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뭐랑 같다? P 델타 V와 같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다른 버전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 NR 델타 T고 플러스 P 델타 V와 같다. 자, 그러면 부호를 생각해 봅시다. 부호. 얘가 플러스예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값. 부피도 팽창하지. 팽창하잖아. 온도 증가. 팽창. 얘는 뭐 플러스가 된다 이거. 예. 다시 지금 열 에너지를 뭐 한 겁니까? 이상기체에 열이 공급된 거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 거죠. 열을 흡수했더니 내부 에너지 증가했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외부에 일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얘기는 이상기체, 그러니까 그 주사기를 얼음물에 넣은 거죠. 열을 빼앗긴 거잖아요. 열 에너지를 빼앗겼어요. 달리 생각하면 이상기체가 우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피스톤, 그 주사기 안에 있는 기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열을 방출했다고도 볼 수 있죠. 타이이긴 하지만 자의가 아니라 열을 방출했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 그 주사기 안에 있는 그 기체의 온도는 내려가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축하잖아요. 온도 감소. 수축하기 때문에 얘도 뭐야? 음수가 돼요. 얘는 뭐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되겠죠. 또 받은 일.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봅시다. 그 실린더를 생각해 보세요. 주사기 안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V 곡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압력 부피 곡선에서 이렇게 이 V1에서 V2로 이제 열을 가했어요. Q. 그러면 V1에서 V2로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죠. 이렇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압력은 그대로고 이렇게. 그러면 PV는 nRT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죠? 잠시만요. PV는 nRT. 그러면 P는 뭐 얘는 그대로잖아. 그지? 근데 부피가 증가했네. 부피가 증가하면 무조건 온도는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됩니다. 이 식에 의하면.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서 플러스가 됐어요. 한일이 플러스가 됐어요. 외부 한일이 플러스가 됐어.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불가능하냐? 얘가 플러스 값이야. 근데 얘도 플러스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세 개, 봐봐요. 열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한일, 이게 하나가 플러스잖아요. 이 세 변수 중에 하나 플러스면 나머지도 무조건 뭐다? 플러스다. 얘가 아니라 얘가 플러스라고 해도 나머지도 다 플러스다.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라는 이런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변수가 하나가 마이너스야. 그럼 나머지도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이것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림과 같이 피스톤의 단면적이 0.1제곱미터인 미터제곱인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1기압 상태에서 4,500줄의 열을 가하였더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여 피스톤이 0.2m 늘려났다. 단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죠? 10만 파스칼. 자, 1번 문제가 뭡니까?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 W는 뭐야? P 델타 V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P는 압력은 얼마라고 했어? 10의 5승이라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부피 변화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단면적에다가 0.2m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1에다가 0.2m 들어갔네. 0.2 하면 나옵니다. 이게 나왔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력학제 1법칙 쓰라는 얘기입니다. 연력학제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있고 Q는 얼마였죠? 4,500줄이요. 4,500줄. 단위 빼버립시다. 4,500줄. 그러면은 지금 외부에 한 일이 2,000줄이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500줄이 된다.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 구하는 공식은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소개했죠. 그죠? 이 식으로 구하지 말고, 이 식은 이제 사실 교과서에 없는 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식이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식 자체로 구하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 연력학 제1법칙의 관계식에서 구하는 식으로만 출제될 예정이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교육과정에는 사실 없는 식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열. 열이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열. 열의 출입이, 그죠? 차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Q는 아까 연력학 제법칙에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한 일이라고 했는데 열의 출입이 0입니다. 그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막 외부에 일을 했어. 부피가 팽창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렇죠.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플러스면 0이 될 수 없잖아요. 더해서. 거꾸로 얘가 수축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다 한 겁니다. 자, 봐요. 팽창하잖아. 그럼 외부에 일을 한 거야.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해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이 차단된 팽창이라고 해서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가 수축했다고 합시다. 수축. 그러면은 외부의 한 일이 얘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음수. 그럼 얘가 음수면 무조건 얘는 플러스가 나와야 더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온도가 결정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했다는 얘기야. 자, 이건 열이 차단된 수축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단열 수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단열 과정이 일어났냐? 언제 단열이?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경우가 뭐 있느냐면 이런 경우에요. 열이 들어가고 나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급격히 팽창하는 경우. 그러니까 열이 출입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급격하게 팽창하는 경우에는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얘가 수축을 수축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수축한 거야.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이 매우 빨라서 변화가, 그런 경우도 단열 수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써있죠, 그죠? 깁제를 갑자기 팽창시키거나 압축하면 뭐가 없어? 시간 여유가 없어요. 뭐 할? 열이 흡수하거나 방출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단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콜라병을 딱 따는 경우, 이때 부피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외부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기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높새바람은 단열 과정이다. 그림과 같이, 그죠? 그림과 같이 동해에서 옮긴 공기 덩어리가 태백산맥을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 왜냐면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급격히 팽창하는 거야. 이렇게 팽창해버려. 팽창하니까 외부에 일을 한 거죠? 외부에 일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그죠? 알겠죠, 그죠? 감소하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 낮아지는데 온도가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구름이 막 만들어졌다가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 서쪽 사면으로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이 되는 거,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겁니다. 다시 공기가 올라가면 단열 팽창해서 이슬점 아래로, 아니 여기는 공기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팽창하고 열의 출입이 없을 정도로, 그럼 단열 팽창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양수죠, 그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는 0이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되지, 그지? 그럼 온도가 내려가. 단열 팽창, 갑격히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서 구름이 막 생성되겠죠, 그죠?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다가 비를 막 뿌리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갖고 있던 자체의 수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서쪽 섬유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단열 수축, 단열 압축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생성됐던 구름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영서지방에는 높새바람,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따뜻하고 속도가 낮은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된다. 이게 단열 팽창과 단열 수축입니다. 네. 여러분들 입을 오므리고 손등에다 바람을 불면 이 손등이 시원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것도 단열 팽창인데, 이 오므린 입에서 나온 공기 덩어리가 급격히 팽창하게 돼요. 급격히 팽창하면은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등이 약간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